제가 이제 서울에 또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땅은 제한돼 있고 사람은 몰려들고.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약발이 끝났다라는 말이 일찌감치 나오고 있죠. 반면에 지방은요, 특이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세값이 아파트 값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한 아파트는요, 지난달에 1억 6천만 원 전세가 거래가 됐는데요. 이 일에 매매 가격이 1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전세가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 200만 원이 높게 거래가 된 거예요. 사는 게 더 싸요. 전세보다. 아니 이게 뭐 왜 이런 겁니까? 이제 지방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간 공급 과잉이 된 측면도 있고 그러다 네. 보니까 미분양도 누적이 됐죠. 그러니까 안 사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거래가 없죠. 거래 절벽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매매 가격은 장기간 계속해서 하락하고 급락을 하고 하지만 이제 뭐 임대 수요 같은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역전이 되는 이른바 이걸 마이너스 갭이라고 하거든요. 네. 마이너스 갭이 발생한 거라고 봐야 되고요. 요걸 이제 서울 강남으로 그대로 옮겨와 보면 보통 전세가율이라고 하잖아요. 매매가 대비 50에서 6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역은 조금 더 전세가율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요게 집값과 아주 직결되는 구조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방은 아예 이제 역전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된 거니까 지방은 사실상 이제 매매는 거의 실종된 상태. 아니 그러면 라는 거죠. 좀 바보 같은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집 없는 분들은 전세 사시다가 지금 지방 가면 전세감으로 집 사면 되나요? 뭐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죠. 네. 오히려 더 싸니까. 네. 근데 이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지방에서 집을 사는 것 자체가 짐이 된다라고 생각을 아하.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방에서 머물게 된다고 하더라도 집을 사서 거기서 정착한다기보다는 네. 머무는 동안 그냥 임대로 있겠다라는 생각이 강하신 거겠죠. 그렇군요. 자, 서울은 일단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과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도요, 부동산 대책, 정말 대책이 없다라고 발언해서 좀 비판이 있었는데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곧장 해명을 했죠. 앞으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입니다. 10.15 대책 같은 경우는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뭐 대책이 있으면 계속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실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온 게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게 공급 대책이잖아요. 네. 근데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저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준비 다 돼 있다는데. 준비가 다 됐는데도 이제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인지 네. 아직은 준비가 좀 미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모든 얼마든지 정책은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그리고 최근에 얘기했던 사실상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게 너무 천지차별로 차이가 네. 나죠. 저는 이제 좀 그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도 현실적인 고민을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 취임 이제 이후에 세 차례의 큰 대책들이 나왔고 이게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매수 심리를 잠재워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기존에 없었던 초강력 대책들을 다 구사했는데 네. 집값이 잡히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으로 대책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지방 균형 발전 차원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앞으로 그러면 이런 현실적인 고민이 정책 변화를 일으키는 어떤 시초가 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민주당 정부에서 역대 다 봤던 거는 일종의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을 이뤘단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대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면 지방 균형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히 서울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는 걸 잡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역대 보여줬던 민주당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 변화를 시사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까지도 해석을 하는데 앞으로 그건 좀 지켜보시죠. 이건 이제 저의 생각이긴 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만만했던 그러니까요. 네, 그 발언이 3개월 사이에 또 많이 바뀐 걸로 봐서 저는 이건 간단하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네. 장기 플랜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역 균형 발전을 기다리다가 언제 부동산 집값을 잡을지 그게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문제를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 과제로 생각을 하고 단기 과제로서 지금 각종 뭐 대출부터 해서 수요 억제책을 2중, 3중으로 가해서 수도권 집값을 먼저 잡겠다는 계획인데 일단 초반 기선 제압에는 실패한 것으로 네. 보이죠. 그래서 지금 정부 안팎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다음 카드가 그러면 혹시 세제,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해서 양도세를 강화하는 카드까지 꺼내들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보유세, 양도세까지 강화한다면 사실 이전 민주당 정부의 거의 비슷한 양상이 패턴이 반복되는 거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네. 저는 여기 이 방향 일변도에 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을 좀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또 대통령실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책이 준비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 대책 기다려 보겠습니다.